정말 월 2억 이상의 매출을 하게 된 거예요. 으로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죠. 아니 요즘 팔려? 너네가 명품도 아닌데 그 제품이 팔리겠어?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브랜드는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1인 브랜드에서 월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MD들조차도 그렇게 외면했던 아이템이었는데 그 아이템이 히트 상품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뾰족한 제품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성장하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한 10개를 출시했다고 치면 한두 가지 히트 상품이 있어요. 그 히트 상품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감당을 해요. 거의 70-80% 이상? 많으면 90% 이상? 그 히트 상품이 사실 회사를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히트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면 사실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히트 상품을 만드는 상품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팔리는 브랜드들을 유심히 봤더니 SEO를 설계한다. SEO가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라던가 버티컬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 종합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사실 검색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로 직접 검색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키워드로 직접 검색하기에 최적화되게 세팅하는 것을 이제 SEO 최적화라고 하는데, 당시에 잘 팔리는 브랜드들을 보니까 SEO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너 광고는 브랜드사가 광고비를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거기 클릭률이 나오면 클릭률에 비례해서 또 전환율이라는 게 발생해서 이게 또 상품 가격대마다 다르고 브랜드 인지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광고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품이었고 효율이 보장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잘 팔린 브랜드를 보니까 SEO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SEO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세팅을 했을까? 이런 키워드를 썼네? 다 똑같이 쓴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썼네? 근데 다 상위로 판매가 되고 있네?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지.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제 마음대로 품번을 붙이고 막 그렇게 운영하다가 막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니까 와 진짜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미백 이후로 제가 SEO 세팅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회사 비용을 세이브하게 되고 이익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 그 여유 자금으로 또 신규 상품을 또 개발하게 되고 그 선순환 과정이 사실 일어나게 됐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인데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니 알게 된 내용인 거죠. SEO 세팅에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그 고객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방을 판매한다고 하면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소카테고리 가방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숄더백이 검색량이 제일 많으면 나는 여성 가방에 숄더백을 판매를 하고 싶다. 그 상품을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 상품을 기획을 할 때부터 SEO 분석을 기반으로 상품 기획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카테고리 안에서 고객들이 검색하는 특정 검색어들이 있어요. 되게 트렌드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지만 이 가방을 찾는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 키워드들이 거기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최대한 잘 반영되게 상품 기획을 해야 되고 그 키워드가 잘 검색되게끔 상품명이나 태그에 이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주고 났더니 상품 출시도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고 광고비 쓰지를 않았는데도 고객이 찾아와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거를 적용을 했었고, 아마 가장 그 정점을 찍었던 게 카드 지갑이었던 것 같아요. 카드 지갑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각 잡고 상품 기획을 했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 이거 개발할 거야, 개발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상품 기획할 때부터 키워드들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쟁사들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시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 적합한
고객들이 원하는 키워드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했어요. 디자인을 할 때도. 그리고 상품을 등록을 할 때도 상품명과 태그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카드 지갑을 판매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단 말이죠. 아니 요즘 카드 지갑이 팔려? 다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결제하는데 카드 지갑이 팔려? 카드 지갑 너무 옛날 제품 아니야? 그리고 너네가 명품도 아닌데 그 제품이 팔리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하는 거 어때?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더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보란듯이 한번 이거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각 잡고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놀라울 정도로 등록하자마자 매달 매출 신장을 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카드 지갑 시장에서 되게 1등 브랜드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전문 브랜드조차도 몇 개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카드 지갑 전문 브랜드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한 2년 만에 저희가 거의 메인급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출시하는 족족 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비를 거의 쓰질 않았어요. 거의 매출의 5%도 광고비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일단 처음에는 저도 이제 광고를 테스트하려고 한번 또 돌려보고 메타 광고 돌려봤는데 카드 지갑이란 아이템이 광고를 전환이 쉽게 일어나는 아이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입소문으로 퍼지는 아이템이고 고객이 직접 많이 찾아보고 검색해서 직접 구매하는 영역이라서 대뜸 광고가 한번 뜬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덜컥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매체 광고보다는 SEO 최적화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광고를 좀 최적화를 하게 됐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의 5%도 광고비를 쓰지 않고서 정말 월 2억 이상의 매출을 하게 된 거예요. 카드 지갑으로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비웃었었는데 심지어 유통몰 MD들조차도 카드 지갑 전문 브랜드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가방이 메인인데 카드 지갑은 굉장히 좀 니치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MD들조차도 그렇게 외면했던 아이템이었는데 그 아이템이 저희가 월에 2억 이상씩 찍었었어요. 정말 너무 잘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를 이제 카피해서 나오는 제품 많이 등장하고 경쟁사들도 그때부터 저희 따라서 부랴부랴 카드 지갑을 막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굉장히 포화 시장이 된 거죠. 카드 지갑을 출시하고 운영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게 상품 기획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출시한 거에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그 시기에 또 다음 제품을 준비해야 되구나. 그런 것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생존법을 그때 터득하게 된 거죠. 여튼 그 SEO의 중요성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단순히 검색뿐만 아니라 상품 기획부터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브랜드 처음에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상표권 등록하는 법도 잘 없었고 뭐 디자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샘플실을 어디 가며 본물량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부자재 시장 그때 제가 한창 수인동에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매번 갔었거든요. 동대문 가고 남대문 가고 막 가서 소재 뒤졌던 일들 그리고 룩북 찍을 때도 굉장히 고가를 주고 찍어야 되는 것들 그때만 해도 되게 브랜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아졌죠. 이제는 툴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고 대행해주는 업체도 너무 많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게 상품 기획이 정말 중요하다. 상품 기획이 한 회사의 운명을 가릴 수 있다. 보통 회사들도 생존을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 아이템을 생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있는 제품을 사실 기획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릴 때는 저는 그냥 공법만 들어서 패션 자파 브랜드 해야지 되게 좀 간지나게 멋있게 만들어야지 막상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부질 없는 일이었다. 이게 나만의 굉장히 좁은 시야로 굉장히 아집을 가지고 나아갔던 어리석은 시장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선정 아이템을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튼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두서가 막 없어지는데 자, 제가 SEO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브랜드가 돈을 버는 이유. 브랜드가 돈을 버는 이유가 과연 뭘까? 왜 브랜드는 돈을 벌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MD 할 때 각 전체 업체들의 매출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상위 10등
정도 대형 브랜드들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계절성에 따라서 아니면 뭐 특정 제품에 따라서 여러 브랜드들이 중형 브랜드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당시에 되게 트렌드 제품이라 그래서 비브랜드 제품이죠. 이게 동대문 제품들 거기에 그냥 택만 갈거나 라벨 가리만 한 제품들, 그 비브랜드 제품들이 매출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래서 아, 브랜드만 돈을 버는구나 그때 간접적으로 알게 됐는데, 실제에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는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들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예전엔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이런 더 인건비가 싼 곳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브랜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근데 비싸게 판매를 한다는 게 고객들한테 막 덤탱이를 씌운다, 뭔가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이 금액이 브랜드 가격이야 납득할 수 있게끔 당연히 콘텐츠와 품질 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가격은 고객도 이 정도는 비싸네 안 비싸네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단 말이죠. 왜냐? 요즘 너무 많이 쇼핑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도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이제는 많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얼마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품을 싸게 품질 좋게 만들어서 공급하느냐가 사실 핵심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 지갑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국내에서 많이 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 애초부터 뭐 국내에서 제작을 했었고 워낙 저희가 뭐 양이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량 제작을 했는데,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무수히 많은 샘플실과 공장들을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수백 곳을 제가 미팅을 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장님들 하소요.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60살, 70살이 됐는데 이어받아서 운영할 사람들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중국에서 점점점 싸게 들어온다. 이 얘기를 모두 한결같이 하셨단 말이죠. 최근에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국내 공장을 한번 돌아봤었는데, 와, 이게 웬걸. 이제는 샘플조차 잘 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메인 공장조차 이제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미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운영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구조가 이미 돼버린 거죠. 저는 카드 지갑을 할 때부터 이제 중국 광저우에서 생산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매달 중국 공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제가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저도 좀 많이 편견이 있었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귓동양으로 사람들이 듣기만 하니까 뭐 중국은 좀 이렇대, 품질이 안 좋대, 중국은 굉장히 뭐 무서운 동네래,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하고 결국엔 제가 내린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공장도 되게 잘 만드는 공장이 있고 못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가 있고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잘 갖춰진 공장이 있고 잘 갖춰지지 않은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거래를 해본 공장들이 있고 한국과 거래해보지 않은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고 되게 비브랜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공장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최저가가 아닌 적정 가격에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진짜 중요하다. 그 공장을 찾기 위해서 저도 공장과 중국에서 10번 넘게 바꿨단 말이죠. 그만큼 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꼈고, 그리고 중국 가서 놀랬던 거는 일단 규모가 다들 진짜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없을 만큼 공장 규모가 크고 공장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경력 30년 되신 장인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인분도 본인이 젊었을 때 중국으로 파견을 몇 년을 갔었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다 기술들을 다 전수해주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중국도 몇십 년 동안 그 실력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나 우수해졌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위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중국 제품이다. 다만 얼마나 기성 제품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내 기획에 맞게끔 생산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MOQ, 그러니까 최소 주문 수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부터는 원가율이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작하는 거에 40% 이상 저렴해진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사실 판가 자체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판가를 유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이익률에 의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브랜드들은 물론 대형 브랜드들 위주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은 해외 제작에 대한 굉장히 여러 채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작게 5인 미만으로 시작하시는 회사에서는 중국 생산, 해외 생산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국내에서만 또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어요. 뭐 화장품이라던가 여러 제품 카테고리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제품이라면 초반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지만 이제는 생존을 할 수가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브랜드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브랜드가 제품을 비싸게 팔지만 품질을 맞추면서 최대한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고비는 헛돈이다. 내가 실제 물건을 팔았지만 돈은 나한테 없는 거죠. 절대 그런 방법을 따라해서는 안 돼요.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 그렇게 망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니, 물건 하나 팔아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다 날리고 있냔 말이죠. 제때 써야 되고 써야 할 때 써야 돼요. 1인 브랜드에서 월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1인 브랜드들 무조건 다 돈 법니다.